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서 검찰의 판단대에 올랐습니다. 선거, 뇌물, 검찰 이 세 가지 단어가 한 문장에 들어가 있으면요. 도지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은 심장이 한 번씩 쿵 하실 텐데 또 일론 머스크 리스크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형사사건일까요? 먼저 시계를 작년 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미국의 위스콘신주에서 대법관을 뽑는 선거가 있었는데요. 판사를 투표로 뽑는다는 것부터 우리한테 좀 낯선데 머스크는 여기에 상당히 진심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랑 머스크가 지원하는 단체들이 이 선거 하나에 밀어넣은 돈이 최소 300억이 넘어가요. 선거 전체로는 1,500억 넘게 들어가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판사 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이틀 앞둔 3월 30일 그린베이라는 도시에서 행사를 열고 사람 몸통만한 대형 수표 2장을 그 자리에서 건너는데요. 한 장에 15억 원,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은 위스콘신의 대학생 공화당 조직 대표였고요. 이런 식으로 15억을 받은 사람이 모두 3명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선거 2주 전부터 특정 청원에 서명만 하던 15만 원을 주는 이벤트도 돌렸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수표도 서명 이벤트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게시물 하나가 문제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올립니다. 투표한 사람에게 15억을 주겠다라고요. 그리고 이 글이 하루 만에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문구가 바뀌어서 다시 올라와요. 투표한 사람이 아니라 이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바꿨을까요? 현지 매체 위스폴리틱스가 짚어준 그 주의 법 때문입니다. 투표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약 1,500원이 넘는 가치를 준다거나 주겠다고 약속하면 안 된다는 법인데요. 1,500원입니다. 그 법이 있는 동네에서 15억짜리 수표가 돌아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이 이걸 막겠다고 급하게 소송을 냈는데 지방법원, 항소법원, 그리고 주 대법원까지 3번 연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예정대로 열렸고 수표는 전달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일론 머스크가 밀었던 후보는 득표율 10%포인트, 그러니까 대략 55대 45 수준으로 완패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머스크는 앞으로 정치에 쓰는 돈을 크게 줄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작년 당시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1년이 넘게 조용히 잠들어 있던 사건이 지난주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위스콘신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민주당 추천 3명, 공화당 추천 3명, 이렇게 딱 반반으로 짜인 초당파 기구인데 이 위원회가 지난 7월 9일 비공개 회의에서 5대1로 결론을 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게시물로 선거 뇌물 금지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면서 작년 선거 직후에 주민들이 냈던 고발 2건을 브라운 카운티 검찰로 넘겼는데요. 여기서 고발장은 미러키랑 그린베이 주민이 낸 거고 내용 자체는 주법상 비공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넘겼다는 말의 무게를 정확히 재야 되겠죠. 이건 재판이 넘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수사 의뢰에 가까워요. 위원회가 우리가 보기에 죄가 될 수 있으니까 기소할지 말지에 대해서 검사님이 판단해달라, 이렇게 서류를 건넨 단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CNN 보도를 살펴보면요. 검찰은 40일 안에 그 판단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넘어갔으니까 시한은 8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달력의 날짜가 박힌 거죠. 그럼 어기면 어떻게 되는 법이냐? 이 선거 뇌물죄는 무거운 죄로 분류가 되는데 최대 형량이 징역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벌금은 최대 약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방금 그 벌금 숫자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는데요. 이 사건의 체급이 저 한 줄에 전부 다 들어있거든요. 한번 나란히 놓아볼게요. 이 선거에 쓴 돈이 300억이었죠. 나눠준 수표 한 장이 15억이었죠. 근데 이 사건으로 나올 수 있는 벌금의 법정 최대치는 1,500만 원. 수표 한 장의 100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는 서류랑 보도에 그대로 나와 있는 숫자들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줄은 제 해석입니다. 이 법이 가볍다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일론 머스크의 지갑과 사업에 줄 수 있는 충격의 상한선이 처음부터 저만한 크기로 그어져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포인트는요. 위원회가 문제 삼은 대상이 뭐였는지 한번 다시 보세요. 수표가 아닙니다. 공영방송 WPR이 이전한 위원회 문서를 살펴보면은 개연성을 인정한 대상은 투표한 사람에게 15억을 주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게시물입니다. 15개월 전에 지운 글 하나가 지금 이 서류의 한가운데에 증거물 1호로 앉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기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지은 사람은 배심원도 판사도 위원회도 아닙니다. 이 브라운 카운티의 검사장 데이비드 라시라는 한 사람입니다. 기소 여부는 이제 이분의 결정에 달려있고 공화당 소속입니다. 왜 하필 브라운 카운티냐? 수표를 나눠준 그린베이가 바로 그 카운터에 있고요. 그리고 고발인 중 한 명도 그곳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라지 검사장도 머스크 측도 언론의 질문에는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재판 기록에 남아있는 일론 머스크 쪽 논리는 이래요. 이 돈은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대가가 아니라 활동과 판사에 반대하는 풀뿌리 운동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여기에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논리까지도 얹었고요. 그리고 전례가 하나 붙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직전 일론 머스크 쪽은 위스콘신을 포함해가지고 경합주 7곳에서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매일 15억 원을 주는 이벤트를 돌렸었는데, 필라델피아의 판사는 이게 불법 복권이라는 것들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선거일까지 계속하게 해줬습니다. 위스콘신에서도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개의 법원이 사전에 제동을 걸지 않았었죠. 물론 이번에 결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상대편이 문제를 제기한 것 때문에는 이번에는 공화당 추천위원까지 앉아있는 초당파 기구가 무려 5대1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도장을 찍었다는 거, 이거 절대 가볍게 볼 만한 대목이 아닙니다. 게다가 도지코인 홀더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요, 기소냐 아니냐,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건데, 이 사건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도 도지코인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있죠. 테슬라도 스페이스X도 없어요. 코인도 회사도 사업도 아닌 100% 정치인 일론 머스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 머스크, 아까 보신 것처럼 참패된 지 한 달 만에 지출 축소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그 챕터를 닫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장이 무서워하는 리스크는요, 앞으로의 행동을 바꾸는 리스크입니다. 근데 이건 이미 닫힌 챕터의 영수증을 정산하는 이 방향성 자체가 과거로 나 있는 리스크예요. 그리고 시장의 실제 반응이 이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엑세피 리플, 그리고 도지코인까지도 코인판 전체가 같이 상승한 날이었죠. 그러니까 정확한 문제는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검찰 행위라는 헤드라인이 떠 있는데도 시장은 그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라는 거. 이 뉴스를 코인면이 아니라 정치면 기사로 분류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과 기본적인 경로는 8월 중하순 시한 안에 기소 없이 마무리가 된다거나 가더라도 아주 가벼운 선에서 정리되는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는 4가지입니다. 먼저 전례인데요. 거의 같은 구조를 두고 필라델피아 법원이 이미 한번 제동을 걸지 않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력입니다. 위스콘신의 새 법원도 사전에 이 행사를 막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결정권자입니다. 기소 여부를 쥔 사람이 공화당 소속의 지역 검사장 한 명이죠. 네 번째로 입증의 난도입니다. 이 핵심 증거가 하루 만에 지워지고 또 수정된 게시물이 한 건인데 실제 돈은 서명 이벤트라는 포장 속에서 건네졌습니다. 저 돈이 투표의 대가였다는 걸 법정에서 증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로대로 가준다면 도지 입장에서 무슨 의미냐? 새로운 호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형사 리스크라는 잠재적인 악재 하나가 8월이라는 유통기한과 함께 달력에서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번 일은 기소가 아니라 검찰의 판단을 넘긴 단계인 거고, 그 답이 나오는 시한은 8월달 중하순입니다. 전례랑 처벌 구조, 결정권자까지도 놓고 봤을 때 이 사건이 도지코인의 사업적 재료를 건드릴 통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미 뉴스를 코인면이 아니라 정치면으로 분류해놨어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월달 그 시한의 날, 우리 구독자분들은 기소랑 불기소 중에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실 건가요? 이 결과가 나오는 그날 서류 한 장이 도지코인의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긴급 리뷰로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이 어렵다 생각하면 끝도 없이 어려워지고요. 단순하게 접근하면 생각보다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매수하실 때 짧게 먹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막상 수익이 시작되면 어떨까요? 갑자기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이거 더 상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 좋았던 매도 기회에 대해서 스스로 놓치는 이런 경우들이 결국에 반복될 수가 있다는 거고, 조용할 때 매수하고 시끄러졌을 때 욕심내지 않고 마침표를 찍는 습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만드셔야 되겠죠.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목표가에 대해서 함께 안내드리는 이유도 역시 똑같습니다. 목표가를 미리 걸어놓고 신경을 덜 쓰는 쪽이 오히려 가장 효율적인 대응이다, 이런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결국에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익도 팔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수익 내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RSI 기준으로 보셨을 때 이 40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고요. 또 올라가면은 매도하고 나오고, 그리고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또 RSI 기준으로 이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하셨다가 올라가면 또 팔고 나오고, 이것만 반복하셔도 도지코인으로 계속해서 엄청난 수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단기 종합방도요, 인공지능 타점이랑 접목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도지코인, 이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나 이게 하락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매수하고 나서 하락했다? 그렇다면 물타기 타점까지도 말씀드리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락하면 사서 상승하면 팔고 나오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도 매도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시장 상황이 다소 좋은 경우에는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고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현금 들고 있다가 또 떨어지면은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도지코인이 1000원까지 급등하기 전까지는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내시다가 또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은 비중을 크게 늘려가지고
다시 한번 도지 1000원 갈 때까지 큰 수익 보고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 관련된 정보 타점방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